지난해 사상 최대인 735만 명에 달했던 일본행 관광객은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급감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에서 7월에서 8월까지 일본 생산 유발 감소액은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감소액보다 무려 9배나 많은 규모였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티나게 팔리던 일본 자동차 판매량도 60% 가까이 줄었고 일본 맥주도 거의 퇴출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제 와서 출구 전략을 찾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방위성의 요시노 코지 국제정책과장은 한일 군사협의를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일본의 고노 방위상도 지난달 정경두 국방장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양국의 군사협의 채널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일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을 보이자 한국과의 지소미아 중요성을 자극하며 먼저 군사협력을 제안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베는 2년 동안 금기시됐던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발언을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아베는 연설 때마다 항상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발언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집권당 2인자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일이라고 말했고, 아카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과 같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 인사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입으로 말하면서도 아직도 아베는 국가 간 약속을 요구하고 싶다는 말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싶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일본 기업들은 스스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국산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도쿄가 공업은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E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 업체인 B사도 일본에서 생산하던 EV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으로 옮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터화학공업은 연내 중국 합작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해 한국에 출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업계도 자국 정부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판로가 끊기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 손 놓고 있다가는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은 언론과 방송에서 혐한을 조장하며 한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7만 4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6%나 줄었는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0만 4,482명으로 같은 기간 10.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8월 방한한 일본인 증가는 역대급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여전하고 20, 30대는 정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인들 중 50%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치 않는 삼성전자에서 5G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화웨이를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기에 5G를 구현하려면 한국 인프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려 했던 삼성은 일본의 5G 장비를 납품해 5년간 20억 달러, 하나로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들의 움직임은 아베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중요한 이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는 데 이어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놀라운 수준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국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본 의존도를 빠른 속도로 낮춰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만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독일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큰 절대 강국으로 미국에 이어서 GDP 2위, 인구 5억 명에 달하는 유럽연합을 프랑스와 함께 이끌고 있는 리드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미 한국은 독일이 포함된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여 매우 낮은 관세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코트라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 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독일 기업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독일과 일본의 수출 품목 구조를 함께 보시면요, 상당히 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기계와 전자기기 부품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트라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261개 중에서 246개를 충분히 독일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일본이 한국에 안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물품들 대부분이 독일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독상공회의소의 김효준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산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독일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독일 역시 한국산 부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독일의 대표 기업인 폭스바겐과 다임러, BMW가 그동안 30조 원이 넘는 한국산 부품을 구입했고 일본 제품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가 이미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루트비스하펜에 본사를 둔 화학 전문 회사 바스프는 기업 가치가 무려 80조 원에 육박하는 공룡 기업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견고한 유통망을 확보한 상황이고, 한국에도 이미 서울, 안산, 동탄, 예산, 군수, 여수, 울산, 수원, 김천에 R&D 센터와 공장은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자소재 사업부 본사도 서울에 위치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른 속도로 일본산 대체 작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국 기업들이 일본 대신 독일에서 소재, 부품들을 수입해왔을 때 유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급증하는 물류 비용과 운반 기간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운반 기간의 경우 독일과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통관 절차 및 불필요한 서류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을 지금 당장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죠.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가 추경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을 확보하였고 피해기업 자금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도 정부의 지원 아래 독일에서 대체 공급을 받게 되면 충분히 버틸 만한 수준이고, 장기적으로 국산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나머지를 독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조달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로 끄떡없다 하자 미국이 꺼낸 소름 돋는 카드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화웨이가 비밀 병기를 공개하며 미국이 제 아무리 자신들에게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이스 반도체라는 산하업체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비롯해서 핵심 반도체 부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미국 업체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하이스 반도체를 통해서 자력 갱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화웨이의 주장입니다. 이 하이스 반도체는 2004년 화웨이가 세운 회사로 설계와 판매에 전념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화웨이의 공격적인 연구개발 정책에 힘입어 실제로 하이스 반도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일부 반도체 설계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신감 있어 할 만한 대목입니다.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 작년에는 55억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순위에서도 25위에서 14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런정페이 회장이 나와서 화웨이도 미국 반도체와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을만 합니다. 화웨이 산하 하이스 반도체의 CEO 허팅보 역시 미국의 화웨이 블랙리스트 조치를 한 직후에 오늘 우리는 비상용 타이어를 사용할 때가 왔다며 수년 전부터 미국에게 기술을 못 얻는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해왔다 하면서 사원들에게 글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화웨이는 자신들의 산하 하이스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에는 한 가지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바로 그것은 정작 하이스 반도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실제 주로 생산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TSMC가 대만 업체여서 미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던집니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사정이 복잡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시한 수출 제한 대상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이 일정 부분 포함된 다른 나라의 제품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TSMC 회장은 미국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로 TSMC는 미국 기술위에 설립된 업체로 향후에 어떤 유권 해석이 나올지 숨죽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요건을 수출 제한 대상 조건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TSMC는 미국의 시티은행이 회사 지분 2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TSMC에 화웨이 관련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으로 최악의 상황에 화웨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명줄이 TSMC 뒤에 있는 미국에게 있다는 지적입니다.